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자, 오늘 상담을 해드릴 분은요, 아직 40 후반인데 여자분인데 아직 결혼을 못 하셨고, 사실 그 결혼이라는 게 상당히 두렵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도 못 하고 연애도 뭐 못 해보고 이렇게 지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고민은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후반에 가까운데 직장 여성입니다. 제가 작년 1월부터 새로운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일이 너무 안 맞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어도 참고 다녔는데 몸도 계속 안 좋아지고 병원 다닐 일도 많아지고 지금은 대상포진까지 와서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경자년에 왜 자꾸 힘들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남동생이 집 산다고 돈을 빌려달라는데 동생이라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화인쌤에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를 이제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드리고요. 이분이 왜 지금까지 이런 삶의 패턴으로 살았는지 그 사주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나오고 제가 이제 그 사주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제시를 해주는 거죠. 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그 과정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 사주 보면서 생긴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인데 약간 노파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굉장히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받아들이기를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상담할 때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굳이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미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희망적이고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뜻으로 조금 받아들이시고 또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 항상 그 상담을 할 때마다 그분이 다 힘들고 좋아서 오시는 분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다들 힘들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라 여린 마음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안 좋다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인데 제가 거기에 대고 이 말조심을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혹여나 상처받지 않을까, 와해해서 듣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도 조심조심. 지금도 마찬가지야. 특히 이렇게 여린 분들, 그 신약하신 분들도 포함이고,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막 조마조마하면서 제가 얘기할 때 참 많거든요. 가능하면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은 일단은 본인이 이제 금기운이고, 그리고 성격이 생각보다 약간 급해요. 행동력은 있는 분이야. 근데 성격이 좀 급하고 좀 신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도 일간에 또 인성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겁재도 옆에서 같이 금기운으로 생해주고 토생금 해줘서 많이 약한 거는 감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생수해서 손이 엄청 발달한 사주죠. 중궁의 손이 겸왕으로 있어요. 그리고 또 손생재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손생재뿐이 아니고 손도 또 해묘미 합으로 해서 재성도 꽤 왕한 편이에요. 없는 건 아니야. 다만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주.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약간 신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전문인으로 사셨더라면 훨씬 더 지금보다 돈을 많이 벌었거나 훨씬 본인이 왕하면 이제 이런 경우는 뭐 개인업을 해도 그렇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주예요. 본인이 신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조금 더 나에게 좀
돈을 좀 들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전문인으로서 나한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직장이거나 아니면 이제 일반 어떤 일을 하기에는 내가 좀 신약하다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중국에 이렇게 손이 왕한 분들은요, 내가 약한데 손을 생해줘야 되는 설계하는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렇게 막 힘들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요. 다른 부보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궁에 이렇게 수기운이 이렇게 왕하게 있으면 일단은 좀 몸이 아픈 분들이 좀 많아요. 예, 그런 기운들을 좀 갖고 있어. 그러니까 태생에 좀 몸이 좀 아플 수 있는 질병성을 좀 가지고는 있어요. 이분이 이제 무관사주죠. 예. 관 자체가 없죠. 그리고 완전히 태약해요. 이런 태약한 관을 쓰기에는 사실은 약간 약한 감이 있어서 내가 직장을 가든 남자를 만나도 만족도가 별로 없고 거기다 공망까지 있어서 직장 생활이 안정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마 45세 전까지는 남자를 만나도 사실은 그렇게 인연이 별로 없거나 짧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녀도 오래 다니기는 좀 힘든 직장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이분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인성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 관이 필요 없는 뭐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전문인, 뭐 부동산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전문업을 택하셨다면 훨씬 낫죠. 그리고 기왕이면은 이제 오토 용신으로 써가지고 의료 관련 질병 관련 일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하시는 직장이 무슨 종목인지 잘 모르겠어. 45세 넘어서는 일간에 관이 이렇게 일단 나와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또 나 인성하고 또 이렇게 합으로 오미합으로 돼 있어서 못하진 않아. 그렇지만 관 자체가 워낙 좀 약해요. 그리고 본인 자신은 재생관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관을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 종목이 나하고만 맞으면 내가 조금 전문성을 갖는 그런 종목이거나 의료계통이라던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좀만 가지면 직장 생활도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내 퀄리티를 높인다면 거기에 따르는 손생제 재생관까지는 충분히 하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모을 수도 있는 그런 기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목 기운이 너무 약하죠. 재성도 약하다는 뜻이야. 재성이 약한 데다 화해살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신경이 굉장히 약하고 면역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아파. 그리고 잠도 푹 못 잘 뿐더러 예민해요. 숙면을 잘 못한다던가 다른 사람보다 오감이 되게 발달돼서 예민하거나 그런 것들 면역성이 떨어져서 잔병치레를 많이 하거나 그래요. 그런 어떤 질병성을 많이 갖고 있어. 그리고 이런 그 육친 자체가 시간 시지 자녀 육친이 화해살에 상문이 있으면 자녀가 이제 건강상이나 그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그래서 결혼이 늦고 뭐 아이가 없는 게 어떤 면에서는 나을 수도 있어요. 죄송한데 여기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안 돼. 나도 아들 하나 정도 조금 약해요. 그쪽으로 본인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자녀도 약간 약하게 나와요. 특히 딸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하죠. 태학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해살의 태학이라 사실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목 기운이 너무 약해. 이분은 술 먹으면 절대 안 되겠죠. 술 담배 같은 거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기는 왜 몸이 아프냐. 신경이 예민하고 그쵸? 질병성 관련이 있고 본인이 신약하고 아주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좀 잘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어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분도 인수용신이니까 뭐 전문적인 어떤 방향으로 본인이 빨리 정해서 노력하면서 자기의 그 퀄리티를 계속 높여가면서 몸값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분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리고 돈을 벌려는 생각도 많아. 성실하고 머리의 상수가 재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고 하는 성실함은 늘 갖추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충고 아닌 충고를 한다면 엄마나 형제들이요.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이 형제 그 육친이 다 겁재예요. 겁재는 항상 재성을 치게 돼 있어. 그래서 내 돈이 있다고만 알면은 내가 돈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겁재 자체가 내 재물을 겁탈하는 존재인데 그게 육친이란 말이죠. 그럼 동생이 돈을 빌려달랜다? 네, 못 받을 각오로 빌려주셔야 돼요. 받으려고 그러면 힘들어. 차라리 나 요거밖에 없으니까 나 너한테 이만큼밖에 못 도와줘. 미안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나요. 무리하게 빌려주고 그거를 갚을 걸 생각하면 의도 깨지고 예, 돈도 못 받고 그럴 확률이 너무 많아요. 육친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육친 자체는 휴문에 천이에 사람은 참 점잖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뭐 반듯한 면이 있어서 그 사람이 뭐 일부러 뭐 내가 돈을 뭐 이렇게 뭐 이게 착취하는 그런 어떤 의도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육친이 겁재이기 때문에 내게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형제니까 그런 돈 문제로 인해서 의가 깨지면 안 되니까 최소한으로 내가 손해를 덜 보면서도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만약 이 자리가 제가 좋으면 나중에라도 좋은 역할을 해준다면 되돌아올 수도 있는데 여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형제한테는 가능하면 어차피 돈으로 손해날 것 같으면 최대한으로 줄여서 포기하고 그렇게라도 하신다면은 손해는 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분은 이 관운이 약하지만 45세 이후에 관은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전보다는 낫고 남자를 만나도 지금은 만날 수 있는 이제 조만간에 만날 수 있는 기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는 봐요. 아예 동하지 않고 태약하는 관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돌출돼 있고 또 반합에 또 내가 또 삼합의 재성이니까 관을 생해주는 기운도 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남자 전혀 없거나 아니면 직장이 전혀 없거나 이쪽은 아니에요.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다만 질병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는 아직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실은 그래도 사명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나쁘게 작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기복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자 53에서 57세 같은 경우는 3살로 이 손이 엄청 왕해져요. 손이 왕해지면서 또 반대로 또 이게 또 합으로서 또 이게 재성이 왕해지니까 이렇게 재성이 왕해질 때는 또 직장 생활이 무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직장과 남편 그 관운은 점점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연이 전혀 없거나 그러진 않는데 일단은 이제 본인이 인성이 용신이기 때문에 관이 커지는 거를 본인이 신약해서 그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아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가 좀 더 그 전문적인 공부를 꾸준히 하셔서 지금 늦지 않았거든요. 방향을 약간씩 다른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본인하고 종목이 맞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방향, 그걸 공부해서 그쪽 방향으로 하신다면 재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또 내가 충분히 그 용신을 쓰면은 돈도 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용신을 쓴다는 게 이제 토에서 용신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수라는 거는 내가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업도 포함돼요. 뭐 사자가 들어가거나 지금 나이가 젊다면 뭐 선생님이나 이쪽으로 해서 아예 학자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지만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성을 띄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또 나아가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단순한 직장 생활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 관이 커져도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관을 내가 감당하려면 내가 공부해서 그만큼 몸값을 올리고 그리고 전문성을 띄워야지만이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건강은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약해요. 그래도 45세 이후에는 목 기운이 많이 왕해지니까 그래도 좀 낫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뭐 이제 더 안 좋아지거나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조금씩 나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45세 넘어가면 이제 운이 바뀌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45세 전보다는 후가 훨씬 낫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추가적으로 인수용신을 좀 썼으면 좋겠다. 내 몸값을 좀만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
왜냐하면 재성이 왕해지고 관도 왕해지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려면 그냥 여기서 이 정도의 힘 갖고는 힘들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계속 채워 나가면서 멘탈을 강하게 해야죠. 자, 토기운은 이제 마음을 뜻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정말 마음의 그 멘탈을 강하게 가지셔야 되고, 또한 겁재가 천반에서도 계속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요. 그러면 이 겁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신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런 건 좋지 않아요. 네, 그건 조금 나한테 손해를 입히고, 내가 돈이 있다는 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누구라도 그 돈을 겁탈하려고 하는 겁제 작용이 분명히 일어나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항상 부동산으로 묶어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끝없이 본인이 공부하고 채워가지 않으면 앞으로 들어오는 재간을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건강은 좀 더 나아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약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늘 보완하고, 한약이라던가 그런 거 잘 받을 수 있어요. 한방 쪽이. 그러니까 나를 조금 이렇게 채워주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건강 보조제 이런 것도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채워가는 거죠. 건강도 어느 정도는 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이 사주를 제가 바라보진 않아요. 앞으로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더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주의하는 거를 몇 군데 잘 기억하셨다가 노력을 쭉 하시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사주를 풀어봐 드렸는데요. 사주가 안 좋거나 그런 사주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본인이 너무 좀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사주 안에 특히 연지가 겁재가 있는 분들은요, 항상 본의 아니게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나한테 무슨 사기를 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결과적으로 내가 돈 문제로 손해를 보는 일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그래도 다행히 삼형삼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복이 심하거나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또 그 사주에 그 복덕이라는 또 복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이분도 지장이 없어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어서 살 수 있어. 그리고 굳이 남편이 없어도 크게 그렇게 안 좋거나까지도 아니고, 남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그렇게 안 좋게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혼을 하는 게 앞으로는 내가 결혼을 해서 그렇게 나쁠 거는 없다.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관련 쪽으로는 상당히 길해요. 그래서 본인이 해외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서 만약에 직장이 해외랑 관련된 직장이거나 아니면 가끔 힘들면 해외도 한번 갔다 오시고, 그런 게 나한테는 굉장히 힐링이 된다. 어떤 분들은 해외가 안 맞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천마살이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해외도 한 번씩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해외에 관련된 그런 그 직장 같은 데도 좋죠. 질병과 관련된 직장도 괜찮아요. 그래서 직장의 종목만 잘 맞으면 또 오래 다닐 수도 있고, 45세 이후엔 또 아까 재관이 왕해진다 그랬죠. 내가 신앙할 때 재간이 왕해지면 그런 걸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내 걸로 만드는데 자신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신약한 사람들이 재간이 너무 떠버리면 부담감을 느껴요. 그런 거에 치인다 그럴까? 그래서 상당히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걸 내 걸로 만들려면 욕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후에 그런 게 들어오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걸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쉽게 말해서 45세 전까지는 남자든 직장이든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별 볼 일이 없었어. 남자도 보면은 별로 이렇게 능력도 없어 보이고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만한 요소가 별로 없고 이럴 수 있었는데, 갑자기 45세 넘어서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보이는 거야. 직장이든 남자든 이게 관으로 본다면요. 근데 내가 저 남자랑 사귈 만큼 준비가 됐냐는 거죠. 내가 저 정도의 어떤 그 동등한 입장에서 저 남자를 내가
받아들이고 또 상대가 될 수 있냐. 사람의 수준을 놓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만큼 내가 자신감 있게 뭔가를 준비를 했느냐, 그게 준비가 돼 있느냐. 그 전에는 그런 남자가 눈에도 안 보여요. 나타나질 않아. 인연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중에는 막 보인단 말이야. 직장도? 어머 저기 정말 괜찮은 직장인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그거를 취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보이긴 보여. 인연이 자꾸 닿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보이기만 해. 자신이 없어. 이것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는 그런 조건들이 더 많이 보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자주 생긴다던가, 뭐 직장이 상당히 뭐 좋은 직장, 남자도 예전보다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자꾸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뒤에 갈수록. 근데 내가 신약하니까 내가 준비가 됐나, 나름대로 거기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됐냐, 뭐 이런 조건이 나한테 있어야 돼. 그래서 신약한 사람과 신앙한 사람의 차이는, 신앙한 사람들은 이미 나는 자신감이 차 있거든. 에너지가 많아. 그래서 보이면 아 내 거야 그러고 딱 취하거든요. 신약한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도 내가 저 사람하고 과연 사귈 자격이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신약한 남자들이 재성을 만나면, 재성이 너무 왕한 여자를 만나면 자신감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얘기했을 때, 남자 중에 이제 신약한 사람들이 재성이 너무 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자가 능력이 있거나 나보다 괜찮거나 사회적으로 그런 여자를 만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아니 본인이 눈이 높거나. 근데 어때요?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내 수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지. 나는 너무 신약하고 준비가 안 돼 있고 특히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은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못 취하게 돼서. 그런 거하고 맥락이 약간 비슷한 건데, 뭐 자신감만 갖는다고 다 갖는 건 아니지만 내가 준비가 또 돼야 되잖아요. 뭐 사기치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없는 뭐 자격증 있다고 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준비를 하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얻을 수 있다. 네, 신약한 사람이라고 뭐 못 얻는 게 아니에요. 신약한 사람일수록 내가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이럴 때 굉장히 절실하고 간절하게 막 그걸 얻거든요. 막 되게 열심히 하면서. 왜냐면 이것만이 살 길이다 막 이러면서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은요, 동생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 미래, 내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일단 그래야 남들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준비도 안 되고 나 살기도 힘든데 무리해서 주변을 내가 그렇게 도와주면서 힘들어하는 거는 정말 서로 간에 힘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 미안하더라도 많이 돕지 못한다. 예,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본인이 살 길을 찾아야죠. 그죠?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되죠. 누가 내 거를 빼앗기 전에 내가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빼앗기면 억울하죠. 그래서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어차피 뺏겨야 되는 그런 운이라면 기부도 하고 남들 도와주는 거예요. 액땜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뺏길 일이 없어져요. 반대로 말해서 사람들은 내가 사기를 당하고 누군가 내 돈을 빌려서 안 갚게 되고 막 이런 거는 내 의지랑 상관없는 거잖아. 나는 이걸 받을 생각했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뺏긴 거잖아요. 그럼 억울하지. 근데 반대로 내가 이렇게 여유를 갖고 이 정도는 내가 기부를 해도 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자진해서 도와주는 거 뺏긴 게 아니잖아. 입장이. 그거는 내가 정말 기부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돈을 기부했기 때문에 뺏길 일이 없어요. 그건 이제 액땜이야. 똑같이 돈이 나가도 내 의지적으로 나가느냐 뺏기냐의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거의 뺏기는 느낌이잖아. 남동생이 돈을 빌려달는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여유 있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힘들어요. 나중에 그 얘기는 해요. 누나가 잘 되면 꼭 너를 도와주겠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는 게 의를 안 상하게 하는 방법이죠. 내가 지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동생인데 안 빌려주면 또 의가 상하니까 무리해서라도 그래 내가 힘든데 이거 빌려줬으니 꼭 갚아? 안 갚으면 어떡해? 네, 서로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는 방법이 아니고 앞으로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위하는 마음은 좋은 건데 그거는 이제 순서가 그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동생뿐이 아니고
엄마도 마찬가지야. 연지도 똑같은 겁제 자리에 있어요. 형제고 가족이기 때문에 안 도와줄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힘들어질 만큼 돕게 되면 돕는다? 뭐 돕는다는 표현은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나도 힘들어지고 의도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부터 일단은 준비돼서 내가 자리를 잡아야 자진해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지금은 내 앞길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 사주 중에 상담할 때 겁재가 있는 경우는 특히 제가 많이 강조를 해요. 남자에게 있어서 겁재도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 여자는 돈을 뺏기는 존재지만 남자에 위해서는 여자도 뺏기거든. 재성이 여자니까. 그럼 내 여자도 뺏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굉장히 억울하지. 참 그런 거 볼 때 주의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저런 겁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겠어. 내 사주에 겁재가 있다는 거는 내가 뺏길 게 많다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사주라는 게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달리 생각하면 전생에 내가 빚진 게 많았나 보다. 이번 생에 내가 갚아야 될 게 되게 많은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죠. 네, 어차피 내가 억울하게 그렇게 뺏겼다면 이거 전생의 빚을 내가 청산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관리를 잘하고 본인이 조심하셔야죠. 이제 젊은 날에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도 모르게 사기도 당하고 돈도 뺏기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내 돈을 다 뺏기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사람을 이제 못 믿지. 저 사람 이게 사람 자체를 못 믿는 거야. 그런 분 사주를 보면은 겁재 작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겁재라는 것 자체가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누구를 다 해서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기가 이쪽으로 흘렀는데 사주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네, 관운이 그동안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앞으로는 재관이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사람이 천반으로 넘어가면 후반전에 인생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분도 좀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분들도 마찬가지예요. 45세 이후에 예전의 삶과는 달라. 그러면 우리가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45세 넘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 살았던 거를 되짚어 보면서 뭔가 좀 생각이 달라져요. 그거는 생각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거는 운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겠죠. 노후를 위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보는 이유 중에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다시 재정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제가 무슨 뭐 쪽지게처럼 뭐를 찍어주고 막 이런 걸 바라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좀 더 나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동안 살았던 게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면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주 상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또 상담하는 어떤 기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려요. 사주가 안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내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크게 바꿀 수는 없어요. 뭐 되게 형편없는데 나중에 엄청 막 좋아지고 그러기는 쉽진 않아요. 물론 천반으로 넘어가서 확 바뀐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느껴. 와, 나는 왜 이제부터 막 이렇게 풀리지? 왜 이렇게 잘 되지? 전에는 맨날 막히고 안 됐는데 이상하게 나이 들면서 이렇게 풀리지? 그거는 천지반이 바뀌어서 그래요. 네. 후반전이 좋다는 얘기죠. 이제 사주에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또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 반대인 경우는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 최대한 안 좋은 거를 피해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사주 상담을 이렇게 올리는 거는요. 그냥 전반적인 자기 삶을 좀 더 이렇게 되돌려 보면서 좀 생각하는 시간? 사주를 무조건 막 이게 뭐 100% 맞아? 뭐 이게 정말 믿을만해? 이런 의심을 갖고 보는 것보다는 이렇구나. 네, 삶이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삶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야말로 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게 이제 종교가 됐다 그랬잖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본인도 자신도 많이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면 이게 업이 아니더라도 사주 공부를 하는 건 참 도움이 된다. 어떤 종교를 갖는 것만큼 나에게 큰 의미를 줄 때가 많다. 다른 사람 사주도 많이 봐주면서 업도 좀, 그러니까 업을 쌓는 게 아니라 이제 덕을 많이 쌓기도 하고, 또 좋은 말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살기를 열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 공부를 하라고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알고, 나 스스로도 돌아보고, 남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대단히 좋은 학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주에 대한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오늘도 한 분의 사연을 풀면서 말이 길어졌는데, 네,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리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 때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